어젯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법원에서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묻고 있는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성립 여부, 또 특검의 수사 동력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3시간여 동안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밤 9시 56분쯤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법적 평가와 관련해 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고요. 또 증거인멸의 우려나 또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운영 전반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이 지목한 이 같은 범죄 혐의 사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검이 수사에서 내놓은 결과만 놓고 보면 한 전 총리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이 내란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이 362쪽 분량의 의견서 그리고 16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서 이 한 전 총리 혐의와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이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또 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들어서 이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서 말릴 수 없었고 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역시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사후 선포문 역시 작성 후에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내란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이 내란 방조 혐의 성립 자체의 의문을 던지며 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이 한 전 총리 개인뿐 아니라 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와 또 재판에도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전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제 처음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바로 한 전 총리 사례였는데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련해 특검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고요. 향후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이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면서 이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침묵하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이 귀가 모습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계엄 선포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소집하셨던 건 아닌가요? 선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은요. 특검 재판과 수사 상황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건 물론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은 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 특검이 얼마나 무리했고 또 정치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판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내란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용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전 구속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란에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히 컸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받는데 뭐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정재욱 영장 담당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 부장판사 앞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구속을 결정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때와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또 너무 대조적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의 이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이 앞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구속을 결정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러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죠.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같은 판사를 두고 김 여사 구속되는 상식적 판단이라고 환영을 하더니 이번에는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이러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이 가장 중요한 죄목으로 지목을 했던 내란 방조 혐의의 성립. 이걸 지금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어제 영장 기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예상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의 그 한덕수 전 총리 그 탄핵 심판 때도 그랬지만요. 네. 거기에 뭐 뚜렷하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했다는 증거가 없고요.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했다는 그 증언들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방조라는 거와 그다음에 뭐 동조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이제 국무회의 개최를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건 있는데 과연 그 국무회의 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방조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무슨 재주로 막는 거죠? 원칙적으로 국무회의는 심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건의하는 그 논의할 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검의 논리 구성 자체가 방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방조 혐의 적용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